마케팅이라 하면 글씨가 또 안 보이네요.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규정한 정의를 대부분 많이 쓰세요. 어떤 뭐 광고 대행사도 그렇고 어디 뭐 마케팅 공부했다는 사람들 전부 이 미국 학회에서 꺼낸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액션을 취하는 뭐 활동이다. 요 정도로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이 마케팅의 대가들이 항상 한국에 뭐 이런 포럼을 하면 이렇게 자기 잘난 이야기 하잖아요. 저 역시 조그맣지만 제 그 홍보 POP에 제 자랑하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약간 띄워놨어요. 그 정도로 세미나, 마케팅 세미나, 마케팅 포럼 어떤 모임에 가도 다 자기 잘난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이라 하면 결국에 실패 확률도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하나의 활동이지 않을까. 홍보라 하면 약간 좀 다르죠. 마케팅은 타겟을 정해놓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는 좀 광범위하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삼성을 갖고 왔어요. 삼성 미전실? 미래전략실이라 하면 여러분들도 언론기사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뭐 법 쪽에 기자, 언론 쪽 뭐 어디든 해서 약간 사회적으로 이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조직을 갖고 있다라 하면 리스크 관리로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홍보는 리스크 관리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전 대표께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마케팅이라 하면 가치를 파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가치를 판다? 가치를 판다 하면 저는 대학교 때 브랜드라고 배웠어요. 예. 그래서 약간의 이런 브랜드에 대한 정의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하면 잘된 사람들 그냥 자랑하는 이야기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뭐 스타벅스, 뭐 어디 유명한 브랜드들 전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나영석 PD 정도 되는 사람이 정말 브랜딩 잘한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조종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정말 옥석 잘 가려서 원석 같은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잘 닦아내잖아요. 그게 브랜딩이죠. 한동안 이 그림이 유행을 탄 적이 있어요. 마케팅 학도가 됐든 뭐 좀 사회적으로 마케팅이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한 여성에게 남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 정말 대단한 사랑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마케팅이랍니다. 그러면 마케팅이라 하면 제가 한번 좀 텍스트가 작은데요. 마켓과 ing를 묶은 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뭐 어디서 공부하다가 가져온 건데, 마켓은 시장이죠. ing는 뭔가 꼼지락거리는 거죠. 계속 움직이는 거죠. 영어 표현으로서 계속 doing이잖아요. doing. 움직이는 거. 그러면 시장에서 꼼지락거리는 건데, 어떤 회사의 마케터가 계속 꼼지락거리는 거죠. 저 친구 설득해야 되는데, 저 친구 우리 매장 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프로모션 걸었을 때 몇 명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꼼지락거리는 거를 예측을 할 때 뭘 가지고 예측을 하냐? 수요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치맥 시즌이 고개를 드러낼 때 치킨 업체 분들은 다 수요 조사를 하시잖아요. 수요 조사를 하고 니즈 조사를 하는데, 이 시장에서 수요를 하면 수요는 원트가 그 다음 단계가 되고, 그보다 더 심각한 단계가 니즈라고 하죠. 니즈라 하면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요는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행동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게 아마 수요와 원트의 단계라면,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마케팅을 안 해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만 뽑아내서 꼼지락거리는 게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마케팅 팀은 뭐 하는 곳이냐? 팀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만 유기적으로 기능별로 이게 엮이려면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이 조사하는 친구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세일즈 전문가, 그 매장 전문가가 있어야겠고, 온라인 마케터 있어야겠죠. 저 역시 남자인데 1020 여성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몰라요. 와이프한테 물어볼까요? 몰라요, 그 친구도.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 온라인만큼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뭐 가능하다면 홍보맨까지 있다면 더 올라위 없겠죠. 부럽습니다.
제조업, IT, 병원, 땡땡 홍보원 이런 분들 조직 좋아요. 조직 엄청 잘 구성해놨는데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외식 마케팅은 팀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마케터와 디자이너 딱 갖다 놓고 이제 끝나는 분위기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괜찮아. 우리는 시금이니까. 네. 시금이니까. 시금에 대한 또 다른 드릴 말씀도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팀이 하는 일은 시장조사,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소비자를 통해 우리의 방향은 뭐 이런 건데 소비자 조사 해가지고 아까 그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님 거 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유행을 탔던 10대 트렌드 해가지고 찝어주면 우리 고객 맥주를 편의점 가서 10,000원짜리 4캔을 사시는 분들 많았어. 맞아. 우리 고객이야. 그럼 이 자료 가지고 어딜 갑니까? 대표님한테 가요. 작년에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이거였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맞는 것 같아. 뭐 땡땡페이 이런 것들. 그러면 점주님들 또 연초에 모아놓고 점주님들 작년에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브랜드가 왜 실패했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소비자 조사. 그래서 마케팅 팀이 해야 되고 이걸 토대로 소비자 이해를 됐으면 마케터와 대표님과 점주님들 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잡아야겠죠. 우리 인지도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네. 순위가 요 정도밖에 안 되네. 올해는 요 정도 가볼까? 뭐 이런 목적 의식들을 심어주는 거죠. 이 창업 마케팅이라는 거는 너무나 단순해요, 사실은.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비 가맹 점주를 대상으로 고객 DB를 획득하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마케팅이나 브랜딩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저도 맨 처음에 그 마케팅을 시작한 게 PR 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PR 쪽으로 하다가 이렇게 창업 쪽으로 오게 됐는데 사실 그 PR 쪽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다른 ATL, BTL 또 다른 되게 다른 느낌의 또 다른 또 이 마케팅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 마케팅 교육을 잘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내려봤는데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요소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요소를 가지고 다름을 만드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늘 주제인 숨겨진 소비자의 맥락을 파악해서 그 맥락과 소비자의 맥락과 브랜드의 맥락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창업 마케팅에 잘 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마케터 분들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요. 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마케터 분들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으세요. 야, 너는 왜 마케터인데 왜 카피라이팅을 못 쓰니? 왜 너는 PR 쪽 보도자를 못 쓰니? 왜 너는 왜 프로모션 잘 못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케터도 크게 보면 4가지 유형의 마케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기획자형입니다. 이런 기획자형 스타일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요. 더군다나 이 기획자형 같은 경우는 되게 프랜차이즈 보통 보면 프랜차이즈에서 오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키가 185예요. 정말 잘생겼어요. 남자가 봐도 정말 잘생긴 분인데 아무튼 그분은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천재 같은 그런 어떤 그 인사이트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마케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마케터가 아니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인사이트를 뚱크내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고요. 사실 그래서 차승원 남자가 코스염 잘 어울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근데 이런 차승원처럼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 여기 거의 그 프랜차이즈에 좀 잘 나가신다는 오너분들 보면
이런 유형들이 많으세요. 실제 생긴 거 떠나서. 근데 그런 요소까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돌격 앞으로 하시는 그 창업 DB만 획득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른 거 안 봐요. 저 창업 DB, 그러니까 DB를 갖고 온 그 자체가 입덕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는 프랜차이즈에서 창업 DB 아니고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바로 저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거나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런 유형이 뭐냐면 브랜딩 하시는 분들이에요. 브랜딩 하시는 분들, 그리고 PR 쪽 분들. 이런 분들은 브랜드 컨셉이나 브랜드 가치나 뭐 어떤 프로세스의 흐름 같은 거를 역행하면 되게 싫어요. 그리고 뭔가 마케터 활동이 아닌 것 같은 거 시키려고 하면 바로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이제 상위 유명한 이제 프랜차이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브랜딩 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시고, 물론 그쪽은 크기 때문에 따로 프로모션하는 쪽도 따로 있고 제휴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역할을 따로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프랜차이즈는 거의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명이 모든 마케팅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했을 때 자괴감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되게 논리적이고 뭔가 그 어찌 보면 정형화되고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하면서 마케팅을 해왔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잘생겼다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 변칙의 달인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막혀요. 저는 뭔가 뻔한 얘기를 하는 느낌이고 그분은 실리적인 걸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나름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요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마케팅은 매출이랑은 바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프로모션이나 제휴 쪽은 바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들은 또 오히려 또 이렇게 어떤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쪽에 또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내게 된 걸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뒤에 얘기할 것들, 그러니까 지금 프랜차이즈에 어울리는 마케터들은 이런 형이 있어야 돼요. 천재가 아니더라도 다 분야를 다 아우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뜨고 있는 브랜드들을 봐요. 잘 뜨고 있는 브랜드를 보면 그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이 네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최소한 두 가지 요소는 갖고 있어요. 그 메뉴들이. 뜨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소한 이와 같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전에는 마케팅을 만들어 놓은 거를 마케팅하거나 브랜딩하거나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외식 쪽에 필요하신 분들은, 마케터 분들은 이걸 다 해야 돼요. 이걸 다 해야 돼요. 아이템 선정부터 네이밍, BI, 메뉴, 인테리어까지 다 다루고 이 부분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까 바로 전에 나왔던 그런 잘 되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브랜드는 다 각각의 영역에 전문가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외식 업체들은 마케터를 사실 한 명 이상 두지를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결국엔 다재다능한 어떤 탤런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요소를 거쳐가서 런칭을 하게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추가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메뉴랑 인테리어가 지금은 되게 중요해졌다. 이 메뉴와 인테리어를 꼭 마케터가 디렉팅을 하고 꼭 이쪽 부분을 관여를 해서 그쪽 전문가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 어떤 아이템들을, 메뉴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주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진보적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럼 없으세요? 보통 전체 예산의
그냥 전체 기업으로 본다고 하면 5%에서 한 8% 정도 사이를 써요. 실제 그래서 대충 놓고 봤을 때 프랜차이즈가 10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연에 한 5억 정도를 쓰는 프랜차이즈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5억 정도 마케팅 예산을. 거기에는 창업 DB를 하는 마케팅 그리고 ATL, BTL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그 비용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알볼로도 모델 쓰고 뭐 피자헛도 모델 쓰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 뭐 모델 비용도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다시 또 모델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델을 송출하는 비용이 또 들 텐데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 해요. 5억은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5억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할 게 없어요. 차라리 프로모션에 몰빵하든가 차라리 창업 DB 쪽으로 올인을 하시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이제 뭐 그 업체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래서 대충 5%에서 8%의 마케팅 예산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왜 그렇잖아요. 대표님이 야 우리가 연애에 어느 정도 예산을 쓰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대답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최소한 들은 거는 저번에 들은 건 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대표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또 나름 선점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제가 그냥 막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다른 기업체라든지 저희 외식 쪽에 이제 보통 평균을 봤을 때 그 정도 예산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에 데이터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실제 외식 쪽에서 마케터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보시는 분이 없어요. 감으로 하세요. 감으로 하시는데 물론 아까 천재형 같은 분들은 감으로 해도 다 맞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로 얘기를 해서 대표님을 설득하던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3월 달에 많이 써야 되는지 혹은 왜 지금 7월 달에 8월 달에 마케팅 비용을 써야 하는지 그때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마케팅 비용을 더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로그 분석에 나오는 거예요. 창업 DB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로그 분석을 꼭 깔으셔야 돼요.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유료예요. 이쪽은 무료고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결국엔 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맥락도 결국엔 어떤 맥락에 우리가 고객 접점에 놔야 되는지에 대한 맥락일 거예요. 그럼 데이터 분석도 결국엔 왜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결국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고객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창업점 예비 점주가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건 보통은 이제 보통 쇼핑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지난주에 한번 오셨는데 다시 방문하셨네요라고 메시지가 만약에 나간다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흔치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턴오버가 될 수 있는 거의 어떤 데이터가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또 나은 수치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필요한 거고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뭘 우리가 얻을 수 있냐? 결국에는 마케팅이 돈을 쓰는 게 마케팅이 아니고 물론 인지와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긴 하는데 결국엔 내 경쟁사보다 얼마나 적은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좋은 마케터, 잘하는 마케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돈? 이 부분부터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초보 마케터라는 가정하에 내용을 좀 갖고 와봤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왜냐면 진짜 마케터분들 이 자리 잘 안 오세요.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뭐 제가 해봤자 어차피 맨날 같이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내가 마케팅을 한번 알고 싶은데 딱히 자리가 없고 이런 분들이 아마 오셨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대표라면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알아야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모바일 상일 노출 이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뒤에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요건 키워드 광고, 파워 컨텐츠 이런 거예요. 이 전장이랑 이 뒷장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러면 마케팅에 좀 관여도가 높으신 분이세요? 아 그러면 이거는 돈 없이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 이거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언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상 경로로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피를 주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한테 피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가 싫어해요. 여기 작업을 하면.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 자동 완성이라는 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커피 창만 썼는데 이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생활커피 창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작업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왜냐면 브랜드 네이밍에 이미 커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 트래픽이 많이 올라와서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A라는 브랜드를 창업을 했습니다. 뭐 무슨 창업 브랜드가 좋을까요? 무연 설렁탕 좋네요. 저는 무연 설렁탕으로 하겠네요. 그 무연 설렁탕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한촌 설렁탕 하죠. 무연 설렁탕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자연스럽게 설렁탕 창업이라는 걸 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무연 설렁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광고로 보지 않아요. 실제 광고일지언정. 나는 모르는데 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구나.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도 비슷한 겁니다. 좀 여기 몇 분도 계신데 똑똑한 분들은 연관 검색을 되게 많이 활용하세요. 연관 검색어 같은 경우는 특정 키워드를 여기 이 세 가지 아이템들이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자연스러워요. 노출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키워드가 의도된 키워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커피 창업이라든지 이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생활커피 창업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성공 창업 청춘 연가라는 게 있어요. 그 부대찌개 브랜드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공 창업이라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일반 소비자가 성공 창업 청춘 연가를 쳐서 저기 올라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단정하기가 어렵지만 대부분 여기 있는 건 작업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창업적으로 많이 하는 브랜드인데 거기다 그 검색을 하니까 다 창업적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라든지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프로모션도 하고 광고 모델 하는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창업 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창업. 뭐 가맹점주 만족도 올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원가 어떻게 돼.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다 내지요. 그리고 이거는 외식 업계에서 받고 싶은 공식적인 3개 엠블럼이에요. 대부분 이거를 꼭 받으려고 해요. 우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나름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나름. 얘네는 어차피 쟤네는 그 매일경제 거니까 저거는 뭐 많이 광고하거나 하면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저것도 쉽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들어갔을 때 보통 이걸 가지고 공신력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건 홈페이지 같은 데 많이 쓰고 하고 저거는 프랜차이즈 협회인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거 하면 브랜드 신뢰 구축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브랜드 내가 잘 모르는 무연 설렁탕 처음 들어본 건데 나만 모르는 브랜드구나. 되게 유명하구나. 이거 상도 받았네. 100대 프랜차이즈야. 뭐 이 대상도 받았네. 뭐 우수 프랜차이즈야. 이렇게 되면 거기에 신뢰도가 생겨요. 그래서 좀 더 전환에 용이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점이 또 뭐 있냐면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옛날에는 저런 거 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고 정말 엄격했는데 지금은 정말 난리의 난립이에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창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정말 쓸 장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돈 주고 사면 되죠. 물론 이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자랑하기에는 PPL이라는 협찬 자막이에요. 많이 보시기도 하고 뭐 하실 텐데 PPL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내용들은
돈 많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돈 없는 회사들이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막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막만. 거기에 뭐 노출하는 이런 거 말고요. 예, 뭐 연예인들이 뭐 직업군으로 피자를 창업하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자막에만 나올 수 있게 이런 형태로 활용하면 이거는 별로 안 비싸요. 예를 들어 그냥 예능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한 번 나가는데 10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사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 크게 계약하면 싸게도 돼요. 싸게도 된다는 거는 여기 제가 팁을 드리겠지만 이 뭐지 사극은 자막이 잘 안 붙어요. PPL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막이 안 붙기 때문에 어찌됐건 자막을 싸게 팔라고 해요. 이런 셀러브리티를 활용해서 노출을 한 건데요. 그 연예가 중계라는 쪽에 뭐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는 분이 그 인터뷰 이런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연예가 중계가 쏜다라는 컨셉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우리는 커피만 제공해 줄게. 그리고 이 이미지 쓰게 해줘. 그리고 너희는 돈 니네가 안 내고 우리가 내잖아. 이렇게 하는 형태로. 근데 실제 이거 했을 때 이 푸드트럭 빌리는 거가 25만 원 정도 됐고요. 사람 2명 원래 직원은 쓰는 거니까 그 넘어가고. 그리고 그 원두 뭐 이런 거 해봤자 하루에 5만 원, 10만 원도 안 됐어요. 다시 보기가 뭘 말하는 거냐면 리타케팅 광고예요. 아까 맨 처음에 생각하게 하고 고객이 생각하게 하고 찾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기로 왔잖아요. 이 다시 보기가 소비자들이요 바로 선택 안 해요. 바로 전환 안 일어나요. 바로 전환이 일어나는 상황은 보통 다 그때 나와요. 한두 번 방문했을 때 바로 전환이 나오는 상황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홈페이지 백다방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이런 리타게팅 광고가 같이 돌아가주면 되게 볼륨이 있어 보여요. 그 브랜드가. 그 육수당이 이거 하더라고요. DDN. 이거 DDN이 뭐냐면 DDN 장점이 뭐냐면 네이버의 그 메인 시간대에 돌아가는 이 광고 있잖아요. 이 광고. 그게 보통 가장 잘 나가는 시간대에 돌아가는 게 뭐 정가로는 3천만 원 써 있어요. 한 시간에. 그래서 막 PC 게임들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비싸긴 한데 이 다음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의 어떤 그 매체 밸류랑은 좀 많이 다르니까 포털 밸류가 다르니까 이쪽을 쓰게 해줘요. 메인 쪽을 다음에 메인 쪽을 쓰게 해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메인에 들어가려면 되게 비싼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서는 그냥 이 광고를 같이 쓰게 해줘요. 어떤 상황에 예를 들어서 외식 창업이라든지 그 특정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원래 광고 들어가요. 원래 광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연 설렁탕 쳤을 때만 이거 들어가요. 무연 설렁탕 것만. 그리고 딴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포털을 보고 있는데도 딴 거 들어가요. 그런 형태. 그래서 볼륨감을 키울 수 있는 걸로 리타게팅 광고를 쓰는 게 좋다. 이 다음 같은 경우는 비용 대비도 좋고요. 그래서 보통 키워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그냥 유료 광고를 했을 때 네이버 키워드와 이 DDN을 같이 돌려줬을 때 가격 대비 효과가 좋더라고요.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하자면 제가 여기다 팁을 안 썼는데 인스타 같은 거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를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자본 창업 같은 걸 해시태그로 쓰려면 엄청 많이 돈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쓰려면. 근데 여기는 뭐 소자본 창업, 예를 들어서 커피 창업, 제가 그 커피 했을 때 이거 얘기 되는 건가? 경쟁사 브랜드를 다 붙였어요. 경쟁사 브랜드를 해시태그로 다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탐앤탐스, 경쟁사는 아니지만 탐앤탐스,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바셋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붙였어요. 그럼 폴바셋을 타고 들어온 유저들이 그 커피 브랜드를 봐요.